그 체질이 알게 되면 스스로 가리게 되십니다. 내가 어떻게 먹느냐 또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당뇨가 온다라는 사실을 안녕하세요. 음식으로 세상을 치유하고자 하는 푸드닥터 정대희 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음식 치유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회복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당뇨나 또는 만성질환이 없어질 때까지 음식 문화를 바꾸는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체질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체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에서 얻어진 체질이 아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생긴 그 체질을 말하는 거고요. 선천 체질을 알고 그 선천 체질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식생활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나타난 질병의 상태 또는 몸의 컨디션의 상태를 두루두루 살펴서 체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는 음식을 구분해 주는 건데,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뭐 좋다는 음식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는 뭐 보양식이다 또는 뭐 건강에 좋은 음식이다, 또 이거는 무슨 뭐 유기농이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흡수할 수 있느냐 또는 내가 잘 소화돼서 내 몸에 유익한 음식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나한테 맞는 음식을 찾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잘 드시고 또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을 안 드시는 방법으로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당뇨는요, 우리 당이라는 건 우리 몸에 가장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입니다. 머리를 쓸 때나 또는 우리가 당대사라고 해서 움직임을 할 때 또는 근육의 열량을 낼 때 당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그리고 뭐 각종 매체나 또는 미디어나 또는 검색 엔진 이런 데서 검색을 해도 정보가 아주 많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 1당이라는 건 인슐린이 안 나온다. 뭐 2당이라는 것은 인슐린은 나오지만 세포로 전달이 안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당뇨는 개인이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드시고 그 음식이 분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잉여된 상태로 나오는 것이 당뇨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연소, 완전한 분해, 완전한 소화가 된다면 당뇨는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내가 먹었을 때 입에는 즐거우나 몸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음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라고 보고요. 그걸 제3의 당뇨다. 저는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이 방해가 돼서 어떤 특정 음식이 방해가 돼서 당대사를 방해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이 당대사를 방해하는 음식을 먹고 계신지 아니면 당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음식을 먹고 계신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병을 걸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단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고요. 그 다음에 뭐 소화장애라든지 무력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 뭐 기억력이 좀 안 좋아진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요. 어떠한 특정한 부분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피부 문제로 나타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문제가 왜 나타나냐면 내가 약한 부분으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체질적으로 선천적으로 약한 장기나 또는 약한 신체 부위에서 터져 나오는, 그리고 어떠한 약한 기능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형태로 당뇨의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뇨의 전조 증상을 어떻게 점검하느냐면 우리 일반적인 생활상에서 느끼는 그런 체감하는 그런 컨디션보다 극도로 나빠질 때가 있어요. 그게 오랜 동안 지속되거나 뭔가 약을 먹거나 건강식품을 먹거나 또는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해도 또는 휴식을 취해도 그때뿐이고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거나 또는 만성피로가 계속 유지되거나 이러한 어떤 특정 증상이 계속 유지된다면 당뇨를 의심하시고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완치 가능합니다. 제가 완치시킨 분도 계시고요. 당뇨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약이나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뇨는 음식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음식을 바꾸지 않은 이상은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떠한 음식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뇨는 회복될 수도 있고 계속 그렇게 당뇨의 상태로 유지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그거예요. 현미밥을 먹거나 야채식을 하거나 뭐 과일을 먹거나 뭐 유기농 제품을 먹는다고 해서 당뇨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맞는 음식을 먹어야 나한테 정확한 음식, 나한테 소화, 분해, 흡수, 저장, 배설이 잘 되는 음식을 드셔야 그게 당뇨를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내 몸에 들어온 음식이 정말로 잘 소화, 분해, 흡수되고 잘 배설이 되고 에너지로 전달이 된다면 당뇨는 점정적으로 사라지겠죠. 다만 우리가 그 음식이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나한테 맞는 음식을 뭐 50% 이상 드신다고 해도 안 맞는 음식이 뭐 20, 30% 된다 했을 때는 당뇨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다수의 음식, 내가 섭취하고 있는 많은 음식들이 나한테 맞는 음식을 섭취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음식을 가려 드셔가지고 당뇨 뭐 한 300, 400씩 찍던 분들이 지금 정상 수치로 내려오신 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음식이 바뀌면 바뀝니다. 다만 현미, 뭐 야채, 자연식 이런 것들이 당뇨를 해결한다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시고 그다음에 음식을 당을 빼고 탄수화물을 빼고 이렇게 식사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당뇨이신 분들 꽤 많거든요. 그분들은 그 방법이 안 맞다라는 것을 조금 인지하시고 나에게 당은 오히려 다른 방향에서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다른 건 없고요. 뭐 원칙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대부분 어떠한 음식을 한 가지라든 두 가지라든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이게 내가 맞는 건가? 나에게 맞는 음식인가? 이거를 제대로 아는 분들이 있을까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커피가 나한테 어떠한 영향을 줄지를 정확하게 알고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쌀밥이 나한테 맞는지 현미밥이 맞는지 콩밥이 맞는지 어떤 밥이 나한테 더 잘 맞는 음식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한국인으로서 살면서 제가 이제 김치나 또는 뭐 마늘 같은 걸 끊게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게 당뇨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음식이 나한테 어떻게 작용하느냐, 즉 음식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음식이 중심이 돼서 생각을 하시면 세상에 나쁜 음식은 없습니다. 다 좋거든요. 그리고 다 영양소도 있고요. 다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 중에 내가 맞느냐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맞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맞는 것을 찾아내는 전문가의 손길에 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내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그 음식을 찾았다고 했을 때도 뭐 자기 의지가 좀 꺾여서 입에 좋은 음식을 자꾸 찾는다든지 또는 이 문제, 당뇨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즐겨 먹던 것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든지 이러면은 뭐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당뇨 식사라는 것은 나에게 맞는 음식을 철저하게 가려서 먹는 것이다. 이게 저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뇨병 환자가 제일 끊어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한테 맞지 않는 음식을 안 먹는 겁니다. 그게 금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환경적으로 보면 스트레스 요인도 있고 심리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음식을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을 자꾸 먹는다라는 것은 당뇨뿐만 아니라 각종 질환에 노출시킬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음식을 나한테 안 맞는 음식 또한 나한테 안 맞는 물질들은 나한테 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것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이제 당뇨 식사법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은 뭐 특정 음식을 먹어라 마라 또는 특정 음식이 좋습니다, 나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어떤 체질인지를 먼저 알려드려요. 그 체질이 알게 되면 스스로 가리게 되십니다. 어떤 분은 맛으로 따진다면 신맛이 맞는 분이 있고 짠맛이 맞는 분이 있고 또는 단맛이 맞는 분이 있고 또는 매운맛이 맞는 분이 있습니다. 맛도 영향을 주고요. 음식의 종류로 볼 수 있는 뭐 야채가 맞냐 고기가 맞냐, 고기력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당뇨가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밀가루를 많이 먹는다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당뇨가 걸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야채를 많이 드신 분이 당뇨에 걸리신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고기만 먹었는데도 당뇨에 안 걸리시고 멀쩡하게 잘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걸 보면 우리가 어떤 특정 음식이나 특정 물질이 당뇨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먹느냐 또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당뇨가 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내가 지금까지 온 모든 질환이 그냥 어떻게 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병이 생기진 않거든요. 뭔가를 나한테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병이 온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음식이겠죠? 그러면 그 음식을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틀 전, 3일 전에 음식을 무엇을 드셨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불규칙하고 혼탁하게 계속 식사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식사일지를 쓰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당뇨 치료할 때 항상 이제 환자들한테 이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드셨는지를 계속 적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적어 보시면 자기의 식사 패턴이 보이거든요. 어떤 걸 많이 먹고 어떤 걸 적게 먹고 또는 뭐 편식을 하는지 아니면 과식을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등등등이 이렇게 지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평균값을 내보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특히 나의 체질의 기준에서 내가 어떤 패턴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지, 잘못된 패턴인지 잘된 패턴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 패턴을 정확하게 조사한다면 당뇨를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요. 규칙적인 식사라는 것은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자기한테 맞는 식사를 하면서 나한테 균형 있는 식사, 맞는 식사를 하는데도 어떤 시간과 타이밍과 그 다음에 양에 대한 균형,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한다면 당뇨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예, 식사일지를 쓸 때는요, 일단은 자기가 먹는 모든 것을 써야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물을 얼마나 섭취하는지까지도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식사를 어느 양만큼 했다면 그 양만큼 물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호흡을 하는 것도 그렇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연료만 넣는다고 자동차가 엔진이 시동이 걸려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공기가 들어가줘야죠. 산소가 들어가줘야죠. 그거와 같이 똑같이 우리가 호흡이라는 걸 통해서 또는 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연소하듯이 우리가 소화 분해를 합니다. 근데 음식만 드시고 물은 잘 안 드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단은 분해가 잘 어려워요. 그리고 분해가 안 된 것은 찌꺼기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식사 습관을 잡을 때, 그 다음에 식사 일지를 적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물도 얼마나 먹는지, 간식을 어떻게 먹는지, 그 다음에 비중을 따진다면 되도록이면 어떤 양을 먹는지, 그래서 몇 그램 정도 먹는지, 아니면 뭐 공기 한 공기를 먹었다? 그냥 밥 먹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밥 한 공기, 두 공기, 또는 몇 숟가락, 또는 이런 어떤 양도 이렇게 잘 적어 보시면 내가 먹는 양이나 또는 내가 먹는 패턴, 그리고 수분을 섭취하는 양, 그 다음에 간식을 먹는 양까지 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이렇게 적어 두시는 게 좋고요. 그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인 우리가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전체적인 식단 노트를 보고 일지를 보면 쭉 살펴보시면 내가 뭐를 주로 먹고 뭐를 주로 먹지 않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한번 보시고 내가 어떠한 체질에 맞게 드시는지 또는 체질에 맞지 않게 드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하는 일은 체질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맞는 식단을 드리고 그 맞는 식단에 따라서 식사일지를 작성하시면서 계속 식사를 해 나가요. 그러면 중간에 뭔가 이렇게 변수값들이 생기잖아요. 뭐 몸이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좋아졌다든지 나빠졌다든지 뭐 어떤 부분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식사일지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식사일지를 분석해서 음식을 양이 잘못됐습니다. 또는 음식의 그 먹는 순서를 바꿔보세요. 또는 물을 조금 덜 드셨습니다. 물을 좀 더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등등을 쭉 살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배설, 그래서 소변 횟수나 또는 대변 횟수에 대한 것도 같이 식사일지에 적어주시면 몸의 일지죠, 일종의. 그래서 몸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식사일지에 뭐를 적게 하냐면 컨디션을 적게 합니다. 오늘은 머리가 아팠다, 또는 무거웠다, 또는 오늘은 찌뿌둥했다, 아니면 오늘은 활력이 넘쳤다 등등 자기의 컨디션을 간단하게 쓰게 합니다. 그러면 그 식사에 맞는 어떠한 나의 컨디션이 나타나는지를 일정한 패턴이 보이거든요. 그 패턴을 조사해서 그 음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일지는 어떻게 보면 나의 몸에 일어나는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적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자기의 식습관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식습관이 그냥 뭐 먹는 음식만 종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 아침을 드시는지, 점심을 드시는지, 저녁을 드시는지, 또는 두 끼만 드시는지, 한 끼만 드시는지, 또는 더 많이 드시는지, 야식을 주로 중심으로 드시는지, 그리고 뭐 회식이나 술자리 이런 것들이 잦은지 등등을 면밀히 조사하셔서 내 식습관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몸이 회복이 되어야 소화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몸이 생체 리듬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잠도 안 주무시고 뭐 야간에 뭐 한두 시간만 자고 뭐 두세 시간만 자고 일하시는 분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생체 리듬이 깨져서 오는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생활 방식도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식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게 맞는 식사 패턴,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식사 습관이나 또는 생활 습관을 생각해 보시면 바로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막말로 재수 없어서 내가 당뇨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뭐 병이 걸린 것도 뭐 암이 걸린 것도 다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인재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이고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인식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뭐 이상한 거를 탓하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회사 탓을 해도 안 돼요. 내가 그런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혹사당하고 힘들게, 그다음 피로도가 높은, 그만큼 돈을 벌기 위해서 생활 패턴이 안 좋게 된 경우도 많거든요. 내가 선택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병이 생긴 것이지 뭐 재수가 없어서 생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을 바꾸셔야죠. 나의 식습관 선택, 그 다음에 나의 생활 패턴 선택, 그 다음에 나의 뭐 하는 일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한번 점검해서 당뇨가 왜 걸렸는지, 그 다음에 당뇨가 왜 발생이 됐는지를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게 우선입니다. 당뇨라는 것은 고치지 못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당뇨 걸렸다고 하면 일단은 포기를 하세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당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이 또 당뇨를 잘 해결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나의 생활과 나의 식습관과 나의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셔서 당뇨가 안 걸리고 또는 당뇨를 해결하는 생활 습관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당뇨는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내셔서 한번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